여러분이 생각하는 문화재는 어떤 것인가요? 오래된 것? 혹은 역사의 일부분? 혹시 여러분은 문화재란 나와는 상관없는 과거의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계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문자 훈민정음,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 천년의 고도 경주를 지키는 석굴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안평대군의 꿈 목류도원도. 이것들은 우리에게 문화재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러나 우리에게 잊혀진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재는 희노애락입니다. 혹시 어떤 게 일본 거고 어떤 게 한국 건지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왜 구분이 잘 안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보기에는 두 개 너무 비슷해서 육안으로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럼 혹시 그 두 개가 닮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부여의 선화공원 안에는 백제가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것에 감사하며 일본 불교 사은사업회가 건립한 불교 전래 사은비가 존재합니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은 오랜 시간 전부터 문화를 공유해 왔습니다. 일본 불교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백제의 수도 부여에서 출발하여 그 화려한 우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일본, 그리고 그 속에 아스카 문명의 중심지 나라, 827km나 되는 먼 길을 따라 위대한 우리 문화재의 흔적을 눈에 담아 보았습니다. 일본 아스카 역사공원 내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무덤. 무덤의 크기로 견주어 보아 막강한 권력을 지녔을 그 누구. 과연 누구일까요? 그 옛날 삼국시대에도 우리는 바다 건너 섬나라 일본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당시 고대 삼국시대인들은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를 전달한 사람들을 도레인이라고 하였으며 이들은 일본 내에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중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 쇼토쿠테자의 섭정을 이끌어낸 백제계 도레인이 있는데 이 무덤은 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소가노 우마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백제계 도레인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이시부타이라고 하는 이 돌무덤은 고대 삼국시대에 유행하던 횡열식 석실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횡열식 석실은 판 모양의 돌로 안쪽에 방을 만드는 형식인데 이는 백제의 여러 무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일 인연의 시작, 백제와 일본의 이런 인연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일본 나라현에 있는 한 사찰, 아스카데라. 최초 주지승 고구려 승려 해자, 백제 승려 해총. 일본 사찰에 왜 고구려 백제 승려가 주지승으로 있었을까요? 596년 일본 최초의 사찰이 지어졌습니다. 아스카데라의 창건과 함께 일본의 화려한 불교 문화가 꽃피우게 되고 아스카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백제인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백제인이 지은 이 아스카데라는 그만큼 백제의 숨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스카데라에서 발견된 기와의 수막새는
백제에서만 나타나는 기와 모양과 비슷합니다. 일본의 한 학자는 아스카데라의 모델은 한국 왕응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피운 일본 아스카 문화의 꽃. 그것을 모르고 있던 우리에게 꽃을 함께 피웠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한국의 미소 국보 83호 금동미륵 반가사유상. 일본의 미소 목조미륵 반가사유상. 쌍둥이로 비유되던 일본의 목조미륵 반가사유상이 한국에서만 나는 적송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대 삼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일본의 반가사유상과 한국의 반가사유상은 불상의 형태나 옷주름의 처리까지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면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한국인의 얼굴 인상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일본은 한국적인 얼굴 인상을 지우기 위해 목조미륵 반가사유상에 보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국의 얼굴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그 온화한 미소에서 우리의 따스함을 미세하게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땅에서 목조미륵 반가사유상은 미소로 우리의 관심을 기다립니다. 일본의 주구지에는 쇼도쿠테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된 일본 자수 천수국 만다라 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수에 새겨진 이름 하나, 가서일. 그는 고구려인입니다. 춤이 긴 저고리와 주름 잡힌 치마를 입은 여성, 바지 저고리를 입은 남성, 어딘가 익숙한 인물 표현은 쌍영총, 수산리 고분벽화 등 고구려 고분벽화와 흡사하여 고구려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일본의 멋에는 한국 멋의 영향이 스며져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세계문화유산인 호류지. 그 곳곳에서 우리의 불교 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류지의 인자형 난간, 베을림 기둥, 구름형인 운영 공포는 고구려와 백제의 건축 양식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삼국시대의 건축 양식의 영향을 짐작하게 합니다. 호류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호류지 오중탑은 우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제의 기술자들이 만들었다는 이 오중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으로 고대 삼국의 건축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비너스라 불리는 백제 간음상은 11등신의 길쭉한 비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의 불상은 백제 불상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불상은 백제의 위양이 선물로 보냈다는 설과 백제 기와인이 만들었다는 설이 존재할 만큼 백제 불교의 영향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류지는 동서로 탑 금당이 서 있는 형식인 1탑 1금당의 가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람 배치는 백제 사탑의 가람 배치를 변형한 것으로 이 역시 백제의 영향을 짐작하게 합니다. 세계적인 칠공의 장식 미술품으로 찬사받고 있는 일본의 옥충주자. 옥빛의 벌레로 장식하여 초록빛을 내뿜는 이 주자는 주자의 건축 양식과 그곳에 그려진 그림 기법 등으로 삼국시대의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한국이 물려주고 일본이 새롭게 창조한 그들의 유산. 일본 간서지방의 필수 관광 코스인 호류지를 다녀온 많은 한국인들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1972년) 일본 나라현
세기의 발굴이 시작됩니다. 다카마츠총. 그곳에서 그동안 일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벽화가 발견되게 됩니다. 고구려의 화공 집단이 그렸을 것으로 추측하는 이 벽화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구려의 숨결을 느껴지게 합니다. 동쪽벽 벽화 속 여인들은 웃옷을 내밀고 색동 주름치마를 입은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 수산리 벽화 속 여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동쪽 청룡, 서쪽 백호, 현무,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주작. 다카마츠총에서 발견된 사신도는 고구려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사신도와 유사한 그림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만국을 그리워하며 고구려의 흔적을 남겼을 고구려의 화공 집단.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일본에서 다시금 고구려의 숨결을 느끼게 합니다. 일본 서기에는 조메이 천황이 금년에 백제군과 백제대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와 백제천 곁을 궁터로 했다라는 구절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기록만으로 존재했던 백제대사는 1997년 그 터가 발견되었고 그곳에서는 백제의 수막새와 비슷한 수막새가 발견되었습니다. 백제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터에 세운 백제대사, 그리고 백제궁, 당시 일본에서의 백제의 위상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백제사터는 근처 백제사 공원에 쓰인 국가중요문화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문화재로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 홀로 서 있는 백제사 삼중탑은 그마저도 거미줄이 쳐진 채로 서 있어 그 쓸쓸함을 더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이토록 아름다운 문화재를 더 외롭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흘려야 할 눈물을 흘리고 잊혀지고 버려진 우리 문화재와 그 우수성을 지켜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2013년 7월 7일) 이날은 우리가 우리에게 부끄러워야 할 마땅한 날이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립의관대학교 안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안중근 의사 기념비가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로, 그리고 누가 왜 이 기념비를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2013년 7월 우리 100명의 상상 원정대는 일본에 존재하는 우리의 흔적을 찾아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곳의 관광책자 어디에도 고대 삼국가의 연관 설명이 없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많은 한국 대학생들은 일본을 여행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고대 삼국이 일본의 불교 문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모른 채 돌아가게 될 거라는 생각에 우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앞장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외에 반출된 15만 2,910개의 문화재 반환의 첫걸음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문화재 속에는 우리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일본 속 우리 문화의 흔적이 일본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여 우리가 알아채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고대 삼국시대 문화의 우수성이 깃들여져 있으며 그 우수성과 정신을 먼 일본 땅 그 자리에서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계속되어 우리 문화의 흔적을 잊어간다면 먼 훗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한국인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순간이 국가대표 선수를 응원하거나 역사 왜곡 현실에 분노할 때뿐일까요?
한국인이 한국인다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문화재가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속 고대 삼국문화 흔적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바로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긍심을 느끼셨다면 이것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반환하는 데에 큰 기동장치가 될 것입니다. 관심의 시작이 이룸의 첫 발판입니다. 우리 문화재는 관심입니다.